환영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어떤 집에서 살아가느냐입니다. 젊을 때는 집이 재산을 불려주는 수단이 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집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편리하지 않은 집은 건강을 해치고, 외로운 집은 마음을 병들게 하며, 잘못 고른 집은 노후의 시간을 불행으로 채웁니다. 그렇기에 노년의 주거 선택은 단순한 집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본질적인 선택입니다. 오늘은 노후 주거의 현실과 꼭 기억해야 할 선택 기준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원주택의 현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전원주택에서의 삶을 꿈꿉니다. 마당이 있고 푸른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삶을 그립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전원주택은 젊고 건강할 때만 가능한 생활입니다. 나이가 들면 작은 불편도 큰 고통이 됩니다. 여름이면 잡초와 벌레가 끊임없이 생기고, 가을이면 낙엽이 쌓입니다. 겨울에는 눈을 치워야 하고, 지붕과 배관이 고장나면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원주택에서는 작은 수리조차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큽니다. 더 큰 문제는 의료 접근성입니다. 병원까지 거리가 멀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때 치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노후에는 병원과 약국이 가까운 것이 생명과도 직결되는데, 전원주택은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외로움 또한 문제입니다. 자녀가 자주 찾아오지 못하고 이웃과의 교류도 제한적입니다. 결국 꿈꾸던 낭만은 짧게 지나가고 남는 것은 관리의 고통과 깊은 외로움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원주택은 되팔기 어렵습니다. 인구가 줄고 도시로 집중되는 시대에 전원주택을 사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재산 가치는 떨어지고 노후 자금마저 묶이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주택은 노후에 가장 피해야 할 선택 중 하나입니다. 젊을 때는 가능할지 몰라도 노년의 삶을 담기에는 너무 큰 그릇입니다. 둘째, 노후에 적합한 집, 계단 없는 아파트와 빌라. 노후의 집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단순하며 관리가 쉬워야 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계단이 없는 아파트나 저층 빌라입니다. 첫째, 계단이 없는 구조여야 합니다. 무릎과 허리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며 작은 계단도 큰 부담이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나 저층 빌라는 노년의 몸에 맞는 집입니다. 둘째, 시장과 병원, 약국이 가까워야 합니다.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거리에 필요한 인프라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집 주변 환경이 곧 삶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셋째, 방음이 좋은 집은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노년에는 시끄러운 환경이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빌라나 아파트 중에서도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을 가진 곳이 좋습니다. 넷째, 집은 작을수록 관리가 쉽습니다. 큰 집은 청소와 관리가 어렵지만, 작은 집은 손이 덜 가고 생활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함 속에서 삶은 더 여유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집은 되팔기 쉬워야 합니다. 언젠가는 요양시설로 옮기거나 자녀에게 가까이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는 집은 노후를 자유롭게 합니다. 셋째, 실버타운의 장점과 한계. 실버타운은 노후 주거의 또 다른 대안입니다. 특히 건강 관리가 필요하거나
교류와 활동을 원하는 시니어에게 적합합니다. 실버타운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의료와 간호 인력이 상주하며 응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식사와 생활 편의 시설이 제공되고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여가와 교류의 기회도 많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안전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민간 실버타운은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공공형은 저렴하지만 입소 경쟁이 치열합니다. 또한 운영 주체에 따라 피해 사례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버타운을 선택할 때는 비용, 위치, 운영의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LH 고령자 맞춤 임대주택.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지만 LH 고령자 맞춤 임대주택은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적고 월세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무엇보다도 노년을 고려한 구조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전 손잡이, 응급 호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 대부분 병원과 시장이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택은 관리가 편리합니다. 혼자 살아도 안전망이 있고 임대 구조이기 때문에 재산에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공급이 한정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아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선택지는 넓어집니다. 다섯째, 자녀와의 거리. 노년의 집은 자녀와의 거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함께 사는 것은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외로움이 깊어지고 응급 상황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가장 좋은 거리는 차로 10분에서 15분 또는 대중교통으로 한두 정거장 거리입니다. 자주 왕래할 수 있고 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독립적인 생활도 가능합니다. 노후의 집은 가족과의 적절한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노후 주거 선택의 기준. 노후 주거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4가지입니다. 첫째, 병원이 가까워야 합니다. 건강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으며 병원 접근성이 생명을 지킵니다. 둘째, 시장과 약국이 도보권에 있어야 합니다. 먹는 것과 약은 일상의 기본입니다. 셋째,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나 저층 구조의 집이어야 합니다. 계단은 노년의 적입니다. 넷째, 사람이 사는 동네여야 합니다. 경로당이나 문화센터, 주민 교류가 있는 곳은 외로움을 덜어주고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노후에 어울리는 집은 크고 예쁜 집이 아닙니다. 관리가 편하고 병원과 시장이 가까우며 안전하고 외롭지 않은 집입니다. 전원주택은 젊은 날의 꿈일 수 있으나 노년의 현실에는 맞지 않습니다. 대신 계단 없는 아파트, 실버타운, LH 임대주택, 자녀 근처의 집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남은 삶의 무대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무대에서 우리는 더 오래, 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 곧 남은 인생을 지켜줍니다. 감사합니다.